1원 이상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요,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불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어떤 방향으로 취득을 해야 되고 누구 어떤 명의로 해야 될지도 잘 여러분들 상의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다주택자 종부세 관련된 내용들이 연달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내용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는 이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내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다주택자한테까지도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 종부세 완화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훨씬 더 앞전에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이 법안 발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오히려 폐지시켜버리겠다가 발의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예 없애고 오히려 이 비과세 기준점인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또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안과 민주당 법안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상충되고 여러 내용들이 계속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어디에 과연 포커스를 두면서 중점을 둬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좀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가운데서도 본인의 사정이 정부안에 더 부합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 법안에 더 부합되는 건지를 오늘 기준에서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말씀에 앞서 이 두 영상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 종부세 완화 정부 발표라는 이 영상은 얼마 전에 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 종부세 완화책이 담겨져 있다. 또 종부세 11억 공제 6억 결정이라는 영상 자체는 지금 현행 민주당이 종부세 법안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이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대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해 드릴 텐데, 1세대 중에서도 단독으로 두 채 이상,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정부안이 더 나한테 맞는 부합된 안인지 또는 민주당 법안이 나한테 더 유리한 법안인지를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한번 첫 번째는 단독명의 2주택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더 유리한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1세대 가운데서도 단독이 아니라 공동명의 이렇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들 또한 민주당 법안이 더 유리한 건지 정부안이 더 유리한 건지를 각각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세 번째입니다. 1세대 가운데서도 각각 명의를 다른 명의로 하셔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안이 유리한 건지 민주당 법안이 더 유리한 건지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단독명의 2주택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억이라는 주택 그리고 6억이라는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공시가격 합산은 11억이죠. 자, 이럴 경우 정부안이 유리한 건지 민주당 법안이 유리한 건지를 보셔야 될 텐데, 일단 설명에 앞서 정부안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자, 과세 기준점, 비과세 기준점은 6억 이하까지는 비과세다. 그리고 공제액도 당연히 6억 이하다.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에서 현행 60%로 내려졌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렸다라는 얘기는 공시가격 합산에서 60%까지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반면에 민주당 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예
폐기시키는 법안이었습니다. 이건 아예 없다. 공제는 아예 없다. 자, 그리고 과세 기준점은 합산 11억까지는 비과세다. 비과세. 그런 반면에 11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공제를 6억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더 유리한 건지를 본인 기준에서 대입해 가면서 한번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격 합산 11억 단독명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1.2%가 적용이 됩니다. 본인 명의로 두 채를 소유했기 때문에 종부세율이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 PPT를 만들기 전에 이미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재산세 중복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종부세가 얼마 나오나? 373만 원이 나오더라. 자, 이에 반면에 민주당 법안에서는 공시가격 합산 11억까지는 비과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전체 전부 다 비과세 기준점이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유리한 겁니까?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공시가격 합산 11억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명의 2주택 이상자 분들은 당연히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렇지만 공시가격이라는 건 사실 매년 상승하지 않습니까? 자, 공시가격이 상승을 해서 1원 이상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불리하게 됩니다. 불리하게 돼요. 자, 지금 상황은 공시가격이 10% 정도 올라가서 약 1억 정도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합산이 앞전에는 11억이었는데 12억으로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해본다면 정부안으로 따져보게 될 경우에 중과세율 1.6%를 적용을 받아 종부세가 473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에 반해 민주당 법안으로 갈 경우에 11억까지는 앞전에는 비과세였죠. 근데 11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합산이. 따라서 공제를 정부안과 똑같이 6억을 공제를 받는 겁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예 폐기시켜버렸기 때문에 공제받는 게 거의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똑같이 중과세율은 1.6%를 받아서 종부세가 얼마 나오냐? 약 884만 원이 나오더라. 자, 따라서 정부안 종부세보다 훨씬 2배 이상 많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 자, 그렇다 보면 당연히 공시가격 11억 이하까지는 민주당안이 훨씬 더 유리하고 11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렇지만 공시가격 11억, 합산 11억이라는 건 자체는 시세로 판단하게 될 경우에 약 15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거의 15억 구간에 다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뭐 소형주택 한 채 들고 계신다? 그럴 경우 거의 공시가격 1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민주당의 법안보다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공시가격 자체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12억 금방 도래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매년 상승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공시가격 12억 이하 단독명의로 들고 계신 분들은 민주당 법안보다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에 반면에 공동명의 2주택자를 끌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11억 각각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신 분이십니다. 공시가격 합산은 22억이죠. 자, 정부안으로 따져본다면 중과세율이 당연히 1.2%가 적용이 됩니다. 자, 50% 본인 지분, 50% 본인 지분입니다.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2주택을 들고 계신 거다. 따라서 중과가 적용이 되어 세율이 1.2%로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부세가 얼마 나오냐? 약 346만 원이 나오더라, 각각. 그래서 총 합산 692만 원이 종부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이에 반면에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점이 각각 11억, 11억씩 비과세 기준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 아내분 명의 자체가 전부 다 비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공시가격 합산 22억 이하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민주당 법안이 더 유리하다. 자, 그렇지만 공시가격 22억 합산이 넘어간다 라고 할 경우에 누가 더 유리하죠?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자,
자, 23억으로 가정을 하고 만약에 계산을 할 경우에 똑같이 중과세율 1.6%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각각 395만원, 총 합산 79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데, 민주당 법안으로 넘어갈 경우에 각각 11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는 게 6억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과세율 1.6%가 각각 적용이 돼서 종부세는 754만원씩 납부를 하셔야 되고, 총 합산 1,508만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가 민주당 법안에서 많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예 받지 못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공시가격 합산에서 공제되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중복분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되는 게 굉장히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렇게 종부세가 거의 배로 나오는 겁니다. 배로. 자, 따라서 공동명의 2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시가격 합산 22억 이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하고, 22억 초과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 다른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세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11억 각각 아내, 남편분 명의로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안으로 따져본다면 앞전에는 중과세율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반 세율이 됩니다. 일반 세율로 되는 건 남편 명의, 아내 명의. 그래서 2주택, 1세대에서는 2주택이지만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는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0.6%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11억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종부세를 계산하면 돼요. 따라서 종부세 13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각각. 그리고 총 합산 26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에 반면에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각각 명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11억, 11억씩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22억까지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공시가격이 1원이라도 올라갈 경우에는 무조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앞전에 보신 것 같이 공시가격 2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이 더 올라가서 23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정부안은 일반 세율을 각각 매깁니다. 11억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0.6%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12억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0.8%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종부세 11억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13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12억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170만원 정도가 나온다. 자, 이에 반면에 민주당 법안으로 갈 경우에는 각각 11억씩 비과세였죠. 이분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12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11억이 초과됐기 때문에 12억에서 공제 6억을 뺀 6억에 따라 종부세 계산이 들어가서 일반 세율 0.8%가 돼서 12억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종부세 330만 원을 납부하셔야 된다.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유리한 겁니까?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이번에는 각각 명의로 등록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누가 더 유리하냐면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22억까지는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종부세 납부액이 크지가 않아요. 자, 각각 130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만약에 공시가격이 상승을 해서 22억을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다시 단독 명의로 들고 계신 분은 누가 더 유리해요?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공시가격 합산 11억까지는. 다만
11억이 초과될 경우, 합산 11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정부안이 유리하다.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시가격 합산 11억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이 공시가격도 매년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길게 보자면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정부안이.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 내지 않죠. 300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공동명의 2주택자는 정부안보다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 민주당 법안이. 자, 공시가격 합산 22억까지는 종부세가 민주당 법안에선 비과세가 되면서 정부안에선 거의 총 합산 700만 원 정도까지는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는 종부세액이 굉장히 좀 크죠.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시가격 합산 22억이 초과될 경우에만 민주당 법안에서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공시가격 합산 22억이라고 할 경우에 시세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시세 30억 정도의 합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격 합산 22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썩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안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면에 각각 명의 2주택자는 당연히 민주당보다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시가격 합산 22억 이하라고 해서 비과세를 받지만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내는 종부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거의 없다. 그런 반면에 22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민주당 법안에서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주택의 명의를 각각 했는지, 공동으로 했는지, 단독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 방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소형주택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법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공시가격 합산이 낮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다주택으로 끌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법안 11억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잘 대입을 해가면서 앞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취득을 해야 되고 누구 어떤 명의로 해야 될지도 잘 여러분들 상의하셔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